안녕하세요. 건담 다이어리입니다. 모델링 샌딩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주제를 공감하시는 분들이나 해당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논쟁의 의견들을 주제로 다루어 건전하고 스트레스 덜 받는 프라 생활과 시간 아끼며 즐거운 모델링 생활을 해볼까 함이 토크의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경험에 의한 이야기이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주제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프라모델 도색이나 커스텀을 할 때 가뜩이나 졸라 빡센데 쓰잘데기 없이 샌딩한답시고 플라스틱 가루 먹어가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샌딩하다 잘못하면 각진 부분이나 몰드들의 형태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간혹 타 모델러들의 정보를 듣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주관적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해당 정보가 어느 정도 손톱만큼은 맞는 정보이긴 하지만 도장 관련에는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소랑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네요. 보통은 조립을 하신 후 분해하시고 도색을 시작합니다. 이때 샌딩을 해준 뒤 도색을 하는 것이 아마 정석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옛날 옛적에 나왔던 프라모델의 경우 금형에서 사출할 때 이영제라 미끈한 약품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샌딩을 하고 세척을 해주는 것이 국룰이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플라스틱의 재질이 많이 좋아지고 이영제도 스프레이 형식으로 기름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샌딩을 해주지 않아도 도막에는 크게 영향이 가질 않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샌딩을 하는 이유가 표면에 스크래치를 가해서 긁힌 부분의 사이사이로 서페이서가 스며들어 도장면을 잘 잡게 하기 위함이라 주워 들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제대로 된 작업을 하자면 400번 샌딩 후 400번이나 600번의 서페이서를 뿌리고 600번의 샌딩 후 800번의 서페이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페이싱의 방수는 사포 넘버에 긁힌 스크래치를 메움 용도이고, 굵은 스크래치가 아니라 한 사이즈 높은 서페이싱을 해주고 스크래치를 메움이 적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페이서에 아주 낮은 방수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도색할 때 신너라는 유기용제를 희석해서 씁니다. 신너 같은 유기용제를 이용하는 도색이기 때문에 페이싱이나 도장을 하는 순간 프라 표면이 살짝 녹으면서 도장이 안착하게 됩니다. 무수지 접착제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접착을 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럼 몰드 같은 디테일들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모두 샌딩을 해줘야 도막이 튼튼해질까요? 그런 부분까지 샌딩하는 모델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샌딩한다? 뭔가 이야기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주 예전의 제품들은 이런 몰드가 거의 없이 단순하게 나왔고, 과거의 제품들에서 간혹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간혹 일부의 레진 제품이나 중국 프라모델을 도색하면 도장이 뜯기는 현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면활성제나 퐁퐁 같은 세척제로 세척을 하고 샌딩을 하기도 하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하게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있다거나 서페이싱을 했는데 서페이서가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샌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특정 레진 제품이나 중국 프라에서 도장 뜯김 현상이 발생하는 게러지 모델의 특성상 실리콘 틀 뜯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싸구려 E형 스프레이를 뿌리고 사출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현상이 발생하고, 실리콘 틀이나 금형 안에 이영제를 바르고 레진을 넣어주는데 금형은 사출 방식을 본 적이 없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하기로 하고, 레진 같은 경우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탈포기를 사용합니다. 탈포 현상이 되면 틀에 묻어있던 이영제가 레진이 굳기 전에 기포가 딸려 올라오며 레진 내부에 번지게 되고, 레진 안에 뭉쳐있던 이영제들이 샌딩을 해도 지속적으로 기름기가 생겨 도장이 뜯겨나가는 경우가 과거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다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 레진을 어떤 방식으로 복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진을 만들어봐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몇몇 부품에서 서페이싱이 뭉치는 현상이 생기지만 저만의 기가 막힌 브러쉬 테크닉으로 얇은 서페이싱을 여러 번 한 후에는 도장 뜯김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현상이 거의 없고요. 그런 이유들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듯합니다. 특히 장인 정신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석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라 중주국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더욱 맹신을 하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프로 모델러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어차피 도장에 스크래치를 유발할 정도의 데미지를 가하면 아무리 샌딩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고 사포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와도 작두타면서 사포질을 해도 스크래치는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가령 관절 부위나 접히는 부분 등 도장면과 도장면이 닿게 되는 가동 부위는 샌딩을 해서 접촉면을 깎아서 닿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 사출 상태가 고르지 못해 표면에 눌림 자국이나 금형이 맞물리는 부분에 플라스틱이 스며들어 지느러미가 생긴 경우 등 표면에 고르지 못한 면을 잡아주기 위해 제가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샌딩 방식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패널 라인을 파고 난 뒤 면 확인을 위한 샌딩 혹은 게이트 자국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든지 각종 잡티를 없애는 방법으로 샌딩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자면 도색을 위해 샌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정도이고, 도색에 피막에 스크래치를 가할 정도의 데미지라면 무조건 스크래치는 생긴다입니다. 이것 말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을 나불거려야 할지 몰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선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20년 넘게 프라모델을 제작하며 온갖 경험을 다 해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포질 멋빠지게 해도 도색이 벗겨질 애들은 벗겨지고 안 벗겨지는 애들은 항상 순결을 지켰다입니다.